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반대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양대 복권인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스의 이번 주 당첨금 합계가 1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 건물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져 4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총격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골퍼들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리 골프장의 티타임 재판매에 대해 인지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8곳으로 모두 등록될 경우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 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이브닝 뉴스입니다. 피난민 100만 명 이상이 몰린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작전에 계속 반대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작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6번째 중동을 찾은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개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지지하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ואמרתי לו שאני מקווה שנעשה את זה בתמיכה של ארצות הברית, אבל אם נצטרך, נעשה זאת לבד. 하지만 미국은 대규모 작전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It risks killing more civilians. It risks wreaking greater havoc with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현재 라파엔 피난민이 100만 명 이상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촉구 결의안이 또 부결됐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습니다. 最后的案文仍然含混其辞，没有要求立即停火，甚至没有给出短期内实现停火的答案。 It's difficult to look at that text and find what's objectionable about it, excep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one that authored it and put it forward. 앞서 안보리에 올라왔던 휴전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교묘하게 조작한 뒤에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심각해지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는 이런 가짜 영상이나 사진들을 찾아내고 검증하는 전문 단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롬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현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선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세 현장은 지지자들의 열기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최근 확산 중인 사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흑인 여성, 청년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Being showing love to everyone. I don't see any racism from Trump. So yeah, that's a great picture. 하지만 이 사진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가짜라는 걸 알고 나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믿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People are just so in their camps. They don't care about the facts. They just want to believe the thing that reinforces their belief. 80대 고령의 바이든이 치매책을 보는 딥페이크 영상. 트럼프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체포돼 법정에서는 딥페이크 사진. 객관적인 시각에선 가짜라고 의심해 볼 만한데 자신의 신념과 들어맞으면 검증의 날이 무뎌지는 겁니다. It's a little cathartic. Seeing someone get consequences for their actions is a little satisfying. AI로 만든 이런 허위 정보가 선거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선 정치 관련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비영리 전문단체까지 생겼습니다. 미국 AI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오렌 에치오니 박사가 이끌고 한국인 전문가가 탐지 기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The elections are often very close, and then AI can tip the scale, and one side will win because of deepfakes. This is a big concern. 9개 모델이 비디오에서는 돌아가고 있고요. 하루에 1,000개 정도 비디오를 작업하고 있다고. 특히 유명인은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가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많은 그 선행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입모양, 정치색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 안 할 말들이 있고, 뭐 트럼프가 자주 하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탐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딥페이크 가짜 정보의 생성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I think that we need to educate them to take a step back, take a deep breath and think, wait a minute, did this come from a bona fide source? Is this real? SBS 박수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지난주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받은 돼지의 장기를 이식한 겁니다. 환자의 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료진이 지난 주말 사람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식받은 환자는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까지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When we saw the fast urine output, everyone in operating room burst in applause. It was truly the most beautiful kidney I have ever seen. 2종 이식 수술의 가장 큰 걸림돌인 면역 거부 반응을 해결한 건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었습니다. 돼지의 일부 유전자를 제거하고 사람 유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체 적합도를 높인 겁니다. That produces an organ that avoids hyperacute rejection, promotes long-term graft survival, and reduces or improves the safety of the organ inside a patient. 그동안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환자에게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돼지의 심장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 인체 이식 수술이 시도됐지만 환자가 2달 이상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미국의 경우 약 10만 명, 국내도 최소 4만 명 이상입니다. 미국 의료계는 이번 수술 성공이 획기적이지만 인체 적용 확대를 위해선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연구 성과도 더 축적돼야 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오늘 밤 10억 달러의 주인공이 나올까요?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에 따르면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 금액은 현재 10억 달러 상당으로 미국 복권 역사상 10번째로 높은 당첨금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추첨에서는 6자리 중 5자리를 맞춘 복권이 텍사스와 버지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주 등에서 각각 한 장씩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등 당첨자는 29회 연속 나오지 않아 오늘 저녁 당첨자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전국 45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 영인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 건물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져 4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총격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모여있던 공연장에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에 위치한 대형 공연장인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무장 괴한 최소 3명이 공연장에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고 이후 대형 화재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저녁 공연장에서는 피크닉이란 러시아 밴드가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이 공격으로 4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부는 공연장 지하를 통해 100명 정도 구조했고 옥상을 통한 구조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관 측은 지금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장 화재 면적은 3,000제곱미터에 이를 거로 보이는 가운데 화염에 휩싸인 공연장 지붕이 무너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곧바로 테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는 텔레그램에서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총격 사건의 배후라고 자처했는데 별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연루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한인 골퍼들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 정부가 골프장의 티타임 브로커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시형 골프장 티타임 브로커 파문이 결국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골퍼 5명은 어제 오후 시상대로 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시정부가 브로커들의 활동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포트를 LA시리 골프 했는데도 여태까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더 불만이 일어났던 건 뭐냐면 이 브로커들이 원래는 20불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30불, 40불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소장은 원고 측이 수차례 LA시 골프관리기관에 모든 사실을 알렸지만 해결된 것이 없었고 공공에 대한 신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골퍼가 플레이어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티타임을 예약할 수 없는 상황. 원고는 플레이어 카드 전액 환불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9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거 티타임을 잡으려면 목요일 날 아침 6시에 이게 열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6시에 들어가면 12시든 아무리 못해도 프라임타임 오전 거 다 빠지더라도 12시 1시께 잡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이미 다 나가고 없어요. 1분도 안 됐는데. 티타임 예약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들은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인 브로커는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고액의 수수료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LA시 검찰도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며 브로커 논란은 점점 확산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어제 저녁 한미박물관 건립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민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는 전 한미박물관 이사진과 한인 청소년 단체, 그리고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991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미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부진한 박물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33년을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있는 걸 살리고 이제 좀 평화스럽게 다가가서 단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청회 내용을 보고 다음에도 꼭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한번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되겠다는 그 신념이 생겨요. 뭐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할 일이 별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무슨 할 수 있는 걸 해서 뒤에서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민위원회는 현직 이사진들에게 운영 상황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음 공청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LA경찰국 임시국장에 취임한 도미니크 최 국장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가 어제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물론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등 한인과 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LA시의 치안 확보를 위해 앞으로 한인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경찰 조직 가운데 두 번째 규모인 LA 경찰국의 제58대 국장으로 취임한 도미니크 최 국장.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를 통틀어 최초로 LA 경찰국장에 취임한 겁니다. 도미닉 최 국장은 우선 경찰력 강화를 통한 LA시 치안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더욱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I'v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and tonight is no different. I feel like I'm amongst friends and family, so I'm very comfortable. I appreciate all their support. We will continue to work as great partners in reducing crime and increasing trust with the police department. 축하 행사를 준비한 한인 인사들도 도미닉 최 국장 취임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미닉 최 국장 취임은 LA와 남가주는 물론 전체 미주 한인 사회의 쾌거라는 겁니다. 한 155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아마 이렇게 동양인이 국장으로 된 거는 도미닉 최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커뮤니티 차원에서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되겠다. LA 초영사관도 도미닉 최 국장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LA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LA 내에서의 한인 사회의 위상은 물론 한국 정부와도 같이 경찰 협력,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정부의 경찰과 LAPD가 협력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과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등 무려 250여 명의 한인과 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도미닉 최 국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인기가 높은 스타벅스 세라믹 머그컵 44만여 개가 전면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된 홀리데이 기념 스타벅스 세라믹 머그컵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액체를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손에 화상 또는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 제품은 홀리데이 기프트 머그컵 2개 세트와 스타벅스 클래식 코코아 머그컵 등입니다. 해당 제품을 제작한 네슬레는 지금까지 총 1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건은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화상과 출혈 등으로 이어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과 월마트 그리고 타겟 등에서 판매됐으며 리콜하기 위해서는 네슬레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영국에서 백인 소년이 흑인 학생을 구타하고 신발에 키스하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백인 학생들이 교복 차림으로 주택가를 지나가던 흑인 학생을 밀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겁먹은 표정이 역력한 흑인 학생을 계속 따라가며 괴롭히는데요. 끊임없이 흑인 학생에게 내 신발에 입을 맞추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결국 흑인 학생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릎을 꿇어 백인 소년의 신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영상은 영국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주에 있는 한 학교 근처에서 촬영됐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뒤 가해 청소년 4명은 증오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흑인 학생은 최근 짐바브웨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배 외관이 뾰족뾰족 온통 살벌한 창살로 가득합니다. 계단과 통로에는 선원이 철조망을 두르느라 분주한데요.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을 통과하면서 해적의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유가 상승으로 유류 제품을 노린 해적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큰일이라는데요. 지난해 해역별로는 아시아의 해적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험 해역을 지날 때는 이처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수가 왜 이럴까요? 설마 오염된 건가요? 초록색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물도 온통 초록색인데요. 아일랜드의 최대 명절인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아일랜드의 상징색인 초록색 염료로 물을 들인 겁니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 시카고강 등 100여 개의 도시의 명소에서 녹색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온통 초록초록 싱그러움이 느껴지죠? 행사에 사용한 염료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성분이고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하네요. 초고도 비만으로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경공이 극적으로 삶의 기회를 되찾아 화제입니다. 황금빛 털이 근사한 경공 한 마리. 그런데 살이 좀 심하게 찌긴 했네요. 뒤뚱뒤뚱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에 사는 이 개는 초고도 비만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받았는데요. 몸무게가 무려 56.6kg으로 같은 견종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유기견 보호단체가 거뒀지만 주인의 결정으로 안락사를 앞둔 상태였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연을 알게 된 한 수의대 학생이 임시 보호를 하고 싶다고 나섰고 개를 데려가 본격적인 다이어트 작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엄격한 식단, 또 재활 운동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 개는 체중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3개월 만에 14kg 감량에 성공하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성격도 몰라보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수의대 학생은 현재 입양 신청을 통해 이 개를 진짜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도로는 정말 운전 고수들만 다닐 수 있을 듯 싶네요. 차와 오토바이가 마구 뒤엉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만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가 차와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접촉이 가벼웠는지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곧장 일어섭니다. 하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한 남성은 차로 다가가 운전석을 헬멧으로 가격해 박살을 냈는데요. 위협적인 당시 상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고 남성의 선 넘는 행동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되자 현지 경찰은 남성을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근교에 골프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지름 5cm가 넘는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가옥과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시속 150km의 강풍까지 불어 한층 피해를 키웠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기상청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해 전국 14개 주에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과거에는 20분 안팎으로 그치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악천후는 이웃나라 우루과이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로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8곳으로 모두 등록될 경우 투표용지는 지난 총선 때보다 더 길어져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 의원 5명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면서 국민의미래 의원 수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원 14명이 옮겨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딱 한 석이 적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선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일 윗칸, 다음 칸인 기호 4번을 국민의미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두 거대 위성정당에 이어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이 5번부터 9번까지 차례로 정당 기호를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만 38개에 이르는데 관건은 득표율 3%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면 정당 득표율 3%를 넘기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확보하도록 문턱을 만들어놨기 때문인데 지난 총선을 보면 민생당의 경우 2.71%를 득표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등 비례의석을 노린 35개 정당 중 단 5개 정당만이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약 33%를 득표한 거대 양당, 위성정당이 각각 17석과 19석을 가져갔고 10% 가까이 얻은 정의당은 5석을 확보했습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주 목요일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마이크나 유세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가오는 월요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은 더 줄이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 차기 의사협회장 결선 투표에서는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들이 후보로 올라 의료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19개 의과대학이 참여한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로 예정된 사직서 제출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대위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결의한 주 52시간 내로 수술 진료 시간을 줄이는 안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사직서 제출과 함께 진료 시간 단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도 있습니다.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공개하며 필수 의료를 지켜온 의사들조차 파렴치 안으로 몰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참여하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서울 소재 의대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냈습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 동문, 학장단은 전공의 의대생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총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공의 참여 없인 의미가 없다며 대한외과학회는 73년 만에 춘계 학술대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협회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희의 절실한 절박한 마음을 국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증원 재검토와 전공의 처벌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가운데 다음 주 초 차기 의사협회장 결선 투표 후보로 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주수호 두 후보가 올랐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이 더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가해 역사를 축소하거나 흐리는 표현도 더 늘었는데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입니다. 한 교과서는 조선과 타이완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기존 서술이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라는 단어도 추가됐습니다. 징병과 징용 대상이 일부였고 강제성도 없었다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1910년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는 내용에선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강제병합이 무력 행위였다는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선 총독부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 관련 서술도 통째로 빼버렸고 위안부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를 없앴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더 많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18개 가운데 15개 중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썼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도 4년 전 82%에서 89%로 늘었습니다. 한 교과서는 고유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정 통과된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민주당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던 어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당 대변인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 지역 후보를 2차례나 교체된 걸 두고는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 날 국민이 판단할 거라며 후보 사퇴에 선을 그었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 뜻을 존중한다며 반나절 만에 자신을 보좌해온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목발 경품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조 후보까지 열흘도 안 돼 후보 2명이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 졸속 공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략 공천된 한 후보는 정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뒤 강북을 전략 경선에 지원했지만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 변호사에게 밀려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전략 공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또 친명계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위원장은 일축했습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좋겠습니까?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가 기자 시절 낙하산 공천을 지적하는 칼럼에서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가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겠냐고 쓴 걸 거론하며 비명 횡사, 친명 횡재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명한 정권 심판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표심 공략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제3지대 정치 실패를 선언하며 분당갑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기후를 총선 슬로건에 앞세운 녹색정의당.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에 민생 공약이 실종됐다며
기후환경 노동정책을 기반으로 정책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의 첫 번째 슬로건을 기후를 살립니다로 정했습니다. 기후와 민생이 살아심시는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묻지마식 정권 심판은 위기를 키울 뿐이라며 조국 대표 딸의 입시 비리 사건을 강남 부자들의 반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규합한 새로운 미래는 총선 슬로건에 민주주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치 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출마한 이 대표가 호남 민심 공략에 집중한 가운데 선명성만 내세워서는 더 큰 적대와 증오가 우려된다며 대안을 강조합니다. 검찰 정권에 대한 분노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존중하지만 오로지 분노와 보복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공천 내용을 수습하며 반도체 벨트 공약을 재개했지만 경기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던 류호정 전 의원이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며 후보 등록을 포기해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과연 효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했습니까? 개혁신당의 약진만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에게 경고음을 보낼 수 있는. 개혁신당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이 연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됐던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존 법원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두었던 만큼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정할 경우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인도국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언론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해온 권 씨 측의 승리라고 논평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비가 내립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려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평균 강우량은 최대 0.25인치에 달하며 기온은 평균 60도 중반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이 한인가정상담소에 $7,000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축제재단은 정신건강과 성폭력, 입양 등 가족 지원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가정상담소의 사명을 돕기 위해 500여 점의 미용 제품과 장난감, 문구 제품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LA 한인회와 올림픽 경찰서는 통역 자원봉사자 7명을 최종 선발했다며 이들은 경찰서에 상주하며 한인들과 경관 사이의 통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서장 교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저조한 참여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다시 재개됩니다.
페어팩스의 대규모 시니어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브래덕 로드와 버크 스테이션 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우들레이 체이스 시니어 아파트는 9개 동과 2개의 클럽하우스로 구성됐으며 1,5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2세 이상 주민들이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이용기 애틀란타 한인 회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 회장을 고발한 단체는 전직 한인회 임원들이 주축이 돼 결선한 시민의 소리며 이들은 15만 8천 달러에 달하는 재해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숨긴 채 한인회를 운영했으며 이 돈의 사용 출처와 공탁금 출처, 코리안 페스티벌 수익금 사용 내역 등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진정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내일 남가주 일부 지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며 3월 22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